이혜훈 계속 지금 논란이 터지고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임신 중에 괴롭힘 당했다. 예, 현직 구의원이 이혜훈 지금 장관 후보자의 갑질을 또 추가적으로 폭로를 했는데 이 이혜훈이 이제 원래 국민의힘에서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었죠. 네네. 그래서 당협위원장이던 시절에 지역구 시구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고 성비 인사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했다. 뭐 이런 지금 폭로가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유산위기다 이렇게까지 헤드라인 잡힐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걸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질 이슈가 처음에 워낙 내가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IQ 몇이냐? 이 녹취록이 굉장한 파문이 일었는데 그 뒤로도 그 이상의 좀 충격과 공포를 지금 유발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 이혜훈 의원실이 워낙 순환이 많았다 보니까 짧게라도 거쳐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 달 있다가 나 너무 놀라가지고 뛰쳐나왔다. 아, 잘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뛰쳐나왔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물지 않나요? 웬만하면은 좀 버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왜냐면 딱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의원실도 결과적으로 보좌진들이 좀 도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 만에 나왔다 그러면 본인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에요. 평판에도.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야. 다른 조직에서 제가 뵀던 분들이고 거기서는 몇 년 진득하게 일하셨던 분들이 평판 되게 좋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혜훈 의원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도망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거쳐간 그 보좌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보좌진들이 이구동성, 그 이혜훈 욕 들으니까 나 PTSD 온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막말, 고성, 그런 게 그냥 비일비재했다. 일상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폭로를 하고 있는데. 매일 고성이 오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카메라 앞에서는 또 안 그러잖아요. 카메라 앞에서는 되게 신사인 척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저도 이제 중구에 거주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중구 출마를 했을 때도 한번 따로 메시지로도 인사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 대표 때 제가 그때 이제 토론대회 와가지고 우승했을 당시에 바른정당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좌진들한테 하는 거랑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반 정당들이나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태도가 달라요. 저도 경험해본 이혜훈 대표는 전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혜훈 대표랑 이런저런 관계를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의원실을 겪어봤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일그러지면서 그래 이혜훈 대표님 잘 계시냐고 한번 안부 좀 전해줘.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정말 말을 아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자는 아니니까 강약약강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사람한테는 진짜 오만 필요한 아쉬운 얘기 다 하고, 보좌진들한테는 이런 고압적인 태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강약약강 스타일인 거죠. 약간 여자 한동훈 느낌인데요? 한동훈도 카메라 앞에서 이 밖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킬 가야 되지. 실제로 하는 짓도 제가 대표적인 이혜훈 의원실 갑질 사례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윤리위에 대한 지시를 했었대요. 자기가 관심 갖는 윤리위 사건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누군지 그리고 윤리위에서 어떤 얘기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라. 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월권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첫째, 윤리위에까지 갑질하는 사람이 또 있어. 이게 하나. 그러니까 진짜 여자도 둘째. 아니 윤리위원 명단은 비공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접근 못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에게 그런 지시를 해서 얻어내야 하는 게 윤리위원들에 대한 정보라는 건데 근데 지금 누가 까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김종혁은 당당하게 윤리위원 명단 유출시키는 게 왜 해당 행위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면은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이제 어제 7명이 이제 선임이 됐던 게 발표가 됐죠. 근데 윤리 명단을 누군가가 이제 유출을 시킨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유출을 시켰으니까 공개가 됐겠죠. 그래서 유출을 시켜서 7명 가운데 2명이, 두 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시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이제.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셨을 테니까, 사의를 이제 표명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원이, 언론의 일부 공개가 되면서 2명이 사의 표명을 한 사항이다. 그러면서 사퇴한 2명에 대해서 다시 윤리위원을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남는다.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당원 당규상은 윤리위가 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채우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외부 인사, 그러니까 지금 남은 5명 중에 이 당적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도 사실 좀 불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네. 제가 이거 좀 절차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유출됐느냐.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언론뿐만 아니라 또 찌라시도 막 돌아요. 네. 이 사람들의 이력이 같이 돌아요. 이름과 이력. 근데 이게 어떤 양식이냐면 우리가 최고의 의결을 할 때 사무처에서 이 인적 사항을 적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공보국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 사진 있고 옆에 이름과 이력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문서에 그 주요 이제 인선 근황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한 그런 이미지 파일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근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양태를 보면 그 최고위에서 의결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그 페이퍼지 네. 그게 통째로 유출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름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요 이력까지 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네. 첫째가 우리 사무처 기조국 직원들. 그러니까 당직자들. 그렇죠. 당직자들. 네. 둘째가 이 의결에 참여하는 지도부 최고위. 근데 네. 합리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기조국 사무처 당직자들은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거 본인의 그런 그렇죠. 정무직이 아니잖아요. 자기 직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네. 자기가 빼돌린 거 걸리면 잘릴 수 있죠. 당연하죠. 이거는 네. 당에 발을 못 붙이는 왜냐 이건 네. 보안 사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무처가 했다는 건 저는 가능성 낮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음. 지도부에서 의결 과정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냐? 어제 우리 장해찬 부원장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속어법을 하다 보면 몇 사람 안 남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명 남죠, 2명.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인선 관련 자료를 통째로 유출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해당 행위냐라고 하는데요. 일단 보안 사고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의결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의결한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은요. 김상욱이 민주당에서 녹취 네가 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윤리검찰원에서 휴대폰 내놔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윤리 명단이 명단 유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언제 어디서든 이 최고위에 올라가는 문건, 내용, 정보들 같은 경우 언제 어떻게 이게 외부로 공개가 될지 혹은 뭐 그럼요. 민주당으로 넘어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비공개 주요 의결 사항들과 비공개 회의 내용들이 전부 다 언론에 이렇게 통째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전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윤리위원 명단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칙론을 떠나서 보안 사고인 겁니다. 한마디로 네. 이 명단을 유출한 사람은 뿌락치인 거고 색출해야 돼요. 뿌락치를 네. 색출해야 됩니다. 색출해야 되고요. 징계해야 돼요. 선출직 그렇죠. 최고위원이더라도 당원당규 위반의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 저 대통령실 일할 때도 그렇고요. 당연히 이렇게 정무적으로 정보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일할 때는요.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 이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여기저기 재불재불 입 털고 다니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막 기사 나오게 만들면은 네. 같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영순위 자질입니다. 근데 네. 최고위에서 이렇게 같이 의결한 것을 본인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조리돌림 대상으로 만든다? 언론도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문화일보도 지우잖아요. 근데 지워놓고 근데 그거 박제된다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 이미지 사진 기다렸다는 듯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부터 바로 방송 가져가가지고 한 명 한 명 인신공격하면서 조리돌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현종 의원은 솔직히 뭐 방송에서 요즘 뭐 쌍욕도 하더라고요. 뭐 또라이다. 저한테도 이놈 저놈 해요. 장해찬 부원장이랑 방영 대변인님 보고. 장해찬 최고 예. 부원장한테는 인간 말종 그랬잖아요. 작년에. 예. 작년에. 아이고 뭐 예. 저기 어벤져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 신조어랑 둘이서 뭐 쌍욕하고. 김민전 또라이라고 김민전 의원이 예. 또라이라고 하고. 아니 근데 장해찬 저는 부원장 인간 말종이라 하고. 언론사 논설위원이 쌍욕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아유. 방송에서. 그 언론사 논설위원 타이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건 문화일보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저렇게 그 회사의 품위를 위반하고 그러니까 문화일보의 쓰는 그 위신만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언어를 다룬다는 사람이 저런 쌍욕을 한다. 저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사례인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지금 특정 계파 수장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론인이. 네. 그러니까 언론인은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언론인이 특정 정당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에 대해서 쌍욕을 하면서 특정 계파를 두둔하고 윤리위원들 조리돌림하고 있다. 얼마나 기괴합니까? 참고로 저분이 저에 대해서도 그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제가 고소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솔직히 야. 좀
잔챙이여가지고 제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래서 요즘 자꾸 이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고소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어벤져스도 지금 압색 들어갔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네. 참고로 저희도 채널을 팠습니다만 저희 네. 더라이트, 더라이트. 구글라이브 저희는 굉장히 공증까지 받아가면서 체계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거기는 이야 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무서운 거를 모르고 그 장해찬 부원장이 그때 폭로했었죠. 그렇죠. 신조어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거기 이제 가족들 명의 돌려가면서 지금 채널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장해찬 부원장 한창 인기 있을 때 그 채널 같이 키운 건데 그 홀라당 먹은 것도 사실 배은망덕하고 참 가증스러운 일이지만 아 그러네. 네. 그 원래 장해찬 부원장이 그럼요. 우리 김금혁 보좌관이랑 다 키워놓고. 다 이제 우리 네. 젊은 스피커들 그때 같이 네. 해가지고 키운 채널. 그걸로 구독자 다 빨아놓고 그러면 자기들이 먹은 거네. 이게 참 진짜 가증스럽게 그 채널을 이용해서 그 채널 키운 사람들을 공격하잖아. 이게 뭡니까? 아 너무 진짜. 당혹스럽고요. 이거 언론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하시는 거는. 네. 아, 참고로 저는 언론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똑같은 시비 하지 마시고요. 아니, 자연인이 되면 누가 뭐라 합니까? 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처럼 언론사에 나와서 활동하라 이거야. 그 상관없지. 아니 그리고 저 같은 정당인들도요. 사실 저희는 정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희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의견 개진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자유권이 보장이 돼요. 근데 오히려 언론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특정 개파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한 성향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에 특정 개파를 두둔한다. 참 기괴한 장면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벤져스 구독 취소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싹 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참 네. 웃기는 채널입니다. 다 취소하시고 어쨌든 지금 명단 유출이 최고위원 중 한 명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일단 우재준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안 했다. 윤리위원 명단 유출 예. 내가 하지 않았다. 예, 그러나 어쨌든 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송구하다. 네. 예. 근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한동훈 똘마리들이니까. 그렇죠. 아니, 뭐다 조작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양양자도 아니라 하고 그 장해찬 부원장의 그 어제 방송 쇼츠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네.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예. 자기 아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부원장이 이거 양양자 아니면은 우재준일 거다. 네.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아니 뭐 그게 뭐 허위 사실입니까? 본인이 아니면은 특정한 적이 없는데. 우재준이겠지 그러면은. 근데 그- 하여튼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우재준도 내가 아니다. 글쎄, 그러면 당직자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직자가 그 인선 명단을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에 제보할 확률은 0%예요. 그러면 걸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재밌는 게 그 모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기자가 최근에 그런 이제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한 최고위원이 예. 김문수를 찾아가서 우리가 장도혁 지도부 무너뜨릴 테니까 네. 당신이 새로운 비대위원장 맡아달라. 음흠. 네, 이렇게 딜을 쳤다고 이제 그 기자가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렇죠. 솔직히 누가 봐도 양양자 아니면 우재준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때렸죠. 예. 네, 제가 양양자 그분이 약간 귀여운 면이 있으시더라고. 네. 제가 한 번도 그렇죠. 인사해본 적도 없고 네. 연락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문자 하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병준 기자입니다. 네. 네.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이러니까 문자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니 아이고 기자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약간 이게 살가움과 이 자신감의 어떤 그 어딘가에서 일단은 스킨십은 돼요. 사실 스킨십.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다들 날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서운해 주려고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날뛰면서 막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당신이 네. 아니냐? 저 절대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우재준밖에 없는데 그래서 근데 우재준 같은 경우는 이미 당원들이 이제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자로 자기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둘 다 아니다. 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것도 저는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네. 펼쳐지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김문수 건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본 결과 최고위원이 했는지는 저는 거기는 제가 들은 건 없고요. 네네. 중진 의원이 간 건 맞아요. 중진 의원이. 네, 중진 의원이 가서 비대위원장 맡아달라. 이 얘기를 한 거는 이건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네,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 네, 그런
중진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친한계 쪽이지, 있죠. 뭐 최고위에서도 그랬을 수 뭐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아무튼 근데 그때는 사실 추정이었어요. 그런 네네. 제안이 있었는지. 근데 지금은 팩트예요. 네. 유출이 됐잖아요. 네네. 누군가 유출을 시켰으니까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최고위 명단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무슨 뭐 장해찬 부원장이 허위사실 공표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특정성이에요. 네네. 나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해야 허위사실입니다. 근데 우재준 아니면 양양자 이거는 허위사실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미 사실 좀 부적절한 행위들을 했어요. 당무감사위 독립기구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내용을 사무처에 또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무슨 뭐 했니 안 했니 그 중간 내용 결과를 자기가 지금 다시 뒤바꾸려고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입법부가 검사 수사에 개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결백하다면 먼저 얘기를 하시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거 색출하자. 최고위에서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내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다 한번 까보자. 이거 너무 쉽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문화일보 네. 기자가 보도를 했으니까 예. 그 기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역으로 아예 역추적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긴 해요. 기자들은 사실 주면은 받아 쓰는 사람들이라서 기자들도 좀 궁금해질 수가 있고 네. 준 사람이 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수사 기법으로는 그게 좋을 수 있는데 기자는 뭐 받으면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런 의심 받는 것 자체가 짜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위원이 무슨 뿌락치 행위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네. 그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저는 당당하면 나서서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입증을 해라. 내가 내 폰 제출할 테니까 아니 폰 제출이 뭐 대수입니까? 민주당은 맨날 하는 게 폰 그 검사하는 건데 보안 사고 났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결백을 제대로 좀 입증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오늘 굉장히 또 많이 보시네요. 네. 역시 우리 이병준 기자 나와주시니까. 아니 네. 왜냐면 그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박민영 대변인과 네. 예, 장해찬 부원장 예, 그리고 이병준 예, 약간 삼총사 한 명씩 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네. 붙는 네. 느낌. 세 명이 딱 한꺼번에 모여야 네. 이제 한 15,000 저번에 14,000 아, 그렇죠. 시너지가 이제 곱하기 다음번에 저희 목표가 2만입니다. 2만. 야. 아니 2만은 뚫어야죠. 저희 셋이 모이면. 그러니까 한 명 4천, 두 명 곱하기 8천, 네. 세 명 곱하기 3 해가지고 뭐 곱하기 또 해서 16,000. 네, 그렇죠. 뭐 이제 거의 그런. 하여튼 2만 조만간 2만 아, 좋습니다. 목표를 해볼 테니까 많이 좀 구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혜원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혜원 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예. 뿌락치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럼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배신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장우파들이 당내에 이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제2의 이혜원, 제3의 이혜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은 다 색출을 해서 쳐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그 시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지방선거를 완전히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네, 지금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 안에 아예 그냥 이 뿌락치들 색출해서 다 쳐내는 어떤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늘 하는 주장이잖아요. 원래 우리 한지훈 당원이 항상 했던 얘기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거든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바깥일도 잘 되는 것이고 네. 당내 화합과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당내 통합이 이루어져야 그 통합이라는 게 이합집산 통합 말고 무슨 뭐 우리 비빔밥 뭐 된장찌개 그 있잖아요. 케첩 뿌리는 그런 통합 말고 네네. 정말 단일 대우를 먼저 만드는 집안 정리를 하고 나서야 우리가 대어투쟁이라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시작되기 전에 2월 3일부터가 딱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 직전에 집안 정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 지금 그렇게 이미 집안
정리 하고 있잖아요. 강선우 문제, 뭐 김병기 문제 다 지금 뭐 제명을 하니 탈당을 하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정당의 생리예요. 그리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선거 본 게임 한두 달 이전에 모든 경선과 지방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굉장히 적기다. 지금 이 시점에 지지율이 뭐 오르니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째, 지지율 떨어지는 거를 자기 정치의 슬로건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지지율 타령하면서 지도부 공격하는 사람들. 네. 둘째, 정말 정치를 뭣도 모르는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나 지지율 타령하는 거고요. 지금은 양당 다 무슨 지금 악재를 받아먹니만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저희 지방선거도 한 달 보름 만에 판세 뒤집히는 거 다 보셨잖아요. 네네. 선거는 그때그때 이슈와 그때 이제 큰 흐름이 중요한 것이고 그 흐름을 제대로 받아먹으려면 또 단일 대우가 돼야 돼요. 다른 소리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악재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아닌 것도 악재를 만드는 사람들 남아놓으면 이게 다 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윤리위원 명단 공개해가지고 분탕 치는데 선거 가까워지면 안 하겠습니까? 또 분탕 치고 선거지면 또 막상 지도부 탓하겠죠. 네. 싹을 지금 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인선이 있든 아니면 뭐 5명 체제로 가든 네. 이제 윤리가 출범이 되자마자 가장 이제 1순위로 예. 심사를 하고 징계해야 될 게 뭐 누가 뭐래도 한동훈 단계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박민영 대변인님 생각은 이제 한동훈을 제명해야 된다가 생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전 당연히 제명이어야 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아마 당원권 정지 3년 이 정도로 협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 사이에서. 네네. 왜냐면은 이거는 원칙을 따졌을 때는요. 참 여당 대표가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정청래가 지금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자기 가족들 명의 동원해가지고 무슨 뭐 김혜경은 개목줄 이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야. 이재명은 왕수박이고 폭동 일어나지 폭동.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가족들이 썼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랑 보수파들이 되게 착한 거예요. 너무 유순한 겁니다. 너무 우리가 유순해. 아직도 네. 너무 저 개딸들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고요. 너무 선비야. 뭐 개딸들이 바람직하다고는 난 좀 보진 않지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이게 가스라이팅 된다면 우리 당 진짜 당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여기서 무슨 이거를 뭐 바이럴 업체를 썼냐 안 썼냐까지 갈 것도 없이 야 정청래 와이프가 뭐 가족이 됐건 와이프가 됐건 그 명의를 가지고 김혜경을 개목줄 채운다고 했어? 이거 자체로 아니 김병기가 왜 친명한테도 버려졌습니까? 이재명이가 이거 한마디 그 녹취 뉴스타파 터지고 나서 분위기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치인들에 대한 이건 정치적인 이거는 그 당연히 평가를 받는 사건인데 가족이 썼는데 뭐 어쩌라고 사설 올린 건데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작됐다고 억지 쓰고 이거는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거고 당연히 민주당이었으면 당연히 제명입니다. 우리 당도 당연히 제명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난리치는 할아버지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계약 끊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할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 상임 고문들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상임 고문뿐만 아니라 전 중진급들도 그냥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네네.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이라고 하기에는 참 제가 배울 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어르신이면은 그 대우 받을 만한 어떤 품격을 보여줘야죠. 조선일보가 참 재밌습니다. 아예 언제는 청년들이 중도라면서 청년들로 외연확장 해야 된다며 노인당 벗어나야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구구딱지 붙이고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홍준표, 김무성, 조갑재, 조갑지, 김무성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정규재 평균 연령 81세 이거 제가 어제 방송에서 튼 건데 네.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노인당 벗어나자고 했던 누가 봐도 모순이죠. 청년이 중도라며. 근데 이제 와서 청년들은 극우고 조갑재, 김종인, 그다음 뭐 그 김무성 평균 연령 81세 할아버지 맞잖아. 할아버지들이 중도 확장이고 무슨 뭐 외연 확장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2030 세대를 81세 할아버지들로 쇄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수구 세력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협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3년 당원권 징계 이상 차기 총선까지는 절대 출마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당원권 정지 3년 저는 무조건 제명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리고 수사기간 넘겨야 돼요 바로. 근데 당원권 정지 3년이면 이제 총선이 못 나가니까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이 그렇게 되면 탈당을 해서
아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은 제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제가 왜 수사기관 넘겨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 당을 만들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당인 생활을 뭘 해봤습니까? 당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당협위원장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 마포을 당협위원장 있는 자리에서 김경렬 공천하겠다고 하는 수준이 한동훈인데 무슨 그렇죠. 정당 창당을 하겠어요. 그 천막 치고 당원 모집한 것도 저는 몇천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서 창당 절대 못하고요. 이 사람 이 안티테제로만 검사질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 당원권 정지 당했지만 피해자 코스플레이 하면서 네. 지도부 선거 지라고 고사를 지낼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 지면은 나를 사면시켜줄 사람. 이 음. 징계라고 하는 것도 그 지도부 의결이 있으면은 해제가 되거든요. 복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지도부 만들겠다고 또 발악을 하겠죠. 안에서 버티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에 넘겨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명 같은 경우는 네. 그 번복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그마저도 새로운 지도부가 야 한동훈 풀어주고 다시 입당시켜주자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드루킹 사건이고 형사 범죄 대상이고 피선거권 자체를 그냥 법적으로 박탈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윤리위에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럼요. 왜냐면은 괜히 잔머리 쓰다가 되치기 당해요. 맞아요. 무조건 한동훈은 그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격의 아예 기회를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그럼요. 이 진실되지 않은 것을 그렇죠. 이 여론전을 가지고 늘 정치질을 해가지고 뒤집은 그 검사질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윤리에서는 저는 원칙대로 네. 잔머리 쓰지 말고 제명으로 가시라고.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이 나중 가서 또 말 나와요. 네. 나중 가서 아니 우리는 추가적으로 또 제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요. 네, 제2의 한동훈, 제3의 한동훈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누가 아무리 분탕을 쳐도 한동훈만 할까? 그럼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제명할 때 네. 만약에 한동훈을 제명하지 못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 한동훈은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 범죄까지 저지르고 자당 대통령까지 탄핵을 했는데도 제명이 아닌데 왜 난 제명이냐. 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겁니다. 그때 뭐라 할 거예요? 형평성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부터 당의 기강을 세우는 시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세울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우파는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잔머리 기본적으로 우파는 잔머리 잘 쓰지도 못해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네, 맨날 위장우파 좌파들한테 안 됩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쳐내는 거 보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여당 원내대표를 한 달 만에 거의 뭐 누더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명을 한 해 만에. 그러니까 원내대표 자리만 물러난 게 아니라 나가라 마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내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무리 유력 정치인이라도 이 당내에 여러 문제 상황이 직시되거나 권력 암투가 벌어지면 아예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이걸 덮고 넘어가자는 게 말이 되냐고요. 뭐 선거 공신도 아니고. 아니 막말로 김병기는 이재명 최측근이고 선거 공신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한동훈은 선거 말아먹기만 했지 않습니까? 정권 끌어내렸고 지금 탄핵까지 주도를 했고 조기 대선 자기 준비한다고 설치고 다닌 게 한동훈인데 뭐가 예쁘다고 봐줍니까?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 당의 그 어떤 돌아가는 생리가. 그리고 당과 정권을 상대로 지금 해당 행위만 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당과 그렇죠. 정권을 상대로. 아니 아무리 여당 대표니까 더 문제죠. 여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을 조작해서 당을 상대로 업무방해 범죄를 지금 저지른 것이고 네.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당권을 활용해서 조사 못하게 월권으로 막아버리고 심지어는 그 한동훈 명의로 작성된 650개 글 중에 99% 삭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인멸. 이거 당직자 폭로까지 있었잖아요. 한동훈이 조사 중단 지시했다고. 네네. 이런 정도의 지금 잘못된 행태를 보였는데 이거를 덮고 넘어가고 징계하지 말자? 제발 이 당의 할아버지들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에선 제명하고 저는 당 차원에서 어쨌든 이거는 업무방해 혐의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당이 피해자예요. 당이 한동훈을 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 경찰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돼요. 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 차원에서 웬만하면 지도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최고위원 한 명이 네. 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직접 고소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지금 움직임이 좀 있나요? 당에서? 이거는 그런 걸 준비하고 제가 봤을 때 있는? 네.
윤리위가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그런 어떤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 이건 네. 당연히 수사 협조해야 되고요. 고소해야 네네. 돼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호선 위원장이 정확하게 얘기한 게 그 지점이에요. 아니 당이 피해자고 네. 한동훈이 가해자인데 어떻게 우리 당 피해자 측의 법률위에서 한동훈을 두둔하는 의견서를 낼 수가 있냐. 여기에 분노를 했고 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그 자체보다 사후 조치 아까 얘기했던 당권을 사유화해서 그런 권력으로 당의 범죄를 덮으려고 한 거 이거를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법률이 지금이라도 똑바로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에 대해서 규탄하는 의견서 작성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이 윤리위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법률위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전 이거는 수사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통상 업무방해라고 하면요.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손실 혹은 네. 이제 어떤 그 정권이나 기관의 공무상의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지금 피해 규모가 정권을 잃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관이나 회사가 망한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었다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업무방해 망했죠. 행위, 그럼요. 네, 나라가 망했어. 이거 우리가 다 정량화를 못할 뿐인 거지. 한동훈의 해당 행위로 초래된 이 결과를 보면요. 선거 폭망했죠. 대통령 끌려 내려왔죠. 지금 탄핵당했죠. 정당 업무가 뭡니까? 정당 왜 있습니까? 정권 창출하려고 있는데 한동훈의 업무방해 행위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어요. 정당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경수 드루킹 때문에 네이버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업무를 일부 방해했고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거. 포털의 가치. 그것만으로 실형 2년 받았습니다. 김경수는 네이버만 했는데 그렇죠. 한동훈은 단계, 네이버, DC인사이드, 조선일보 홈페이지 거기다가 가장 심각한 게 정원 유착 문제. 네. 언론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쓴 글이 마치 이게 당원들 절대 다수의 민심인 것처럼 네. 예, 조작 보도죠, 조작 보도. 그렇죠. 예, 언론까지 동원해서 조작 보도를 한. 당심 왜곡해서 당심팔이 하고 여론 조작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동훈이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수사할 때 저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구속 봅니다. 사유예요. 예, 구속 사유고. 구속 네. 사유 제1순위가 뭡니까?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근데 이 인간은 여태까지 수많은 증거인멸 행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누구보다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럼요. 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 매우 크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거 IP 가지고도 장난질 한 걸로 지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의 달인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참 믿을 만한 소스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민정 관련 업무를 오래 하셨고 네. 이 사법기관에 대한 이 인맥이 굉장히 넓은 분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한동훈 검사 때부터 벼르고 있던 판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거의 뭐 자기 안집 마냥 들쑤신 게 사실 한동훈이거든요. 대법원장을 네. 그렇게 다 구속시키는 거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인데 네. 심지어 그것도 무죄가 나왔으니 다 30여 개가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때 사법부를 들쑤시고 완전 파괴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한 판사들의 공통된 분노가 있다. 일단 이 포인트가 있고 네네. 워낙 검사질을 괘씸하게 하니까 이제 판사들도 벼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가 굉장히 믿을 만한 소스에서 그런 이제 레퍼런스를 받았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 구속영장 청구되는 순간 한동훈은 빼박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네네. 저는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게 마땅하다 생각이 되고 지금도 파렴치하게 나오잖아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또 조악한 검사질하면서 적당히 여론 그 선동하면서 바꿀 수 있다, 여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치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들이 이제 호선으로 투표를 그렇죠. 통해 이제 뽑는다고 결정한다.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지수님, 예, 삼총사 화이팅 든든합니다. 예, 5만원 성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어둠을 지나 미래로님, 예, 멋지고 든든합니다. 멸공, 예, 성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못 읽어드린 게 몇 개 있는데 하여튼, 세이비아님,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성원 보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지금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교수가 선출이 됐다고 해요. 국힘 윤리위원장의 윤민우 교수 선출. 네. 방금 전에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 바로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윤민우 교수가 뭐 이건 이제 이분은 윤리위원장이 됐으니까 이제 맞아요. 뭐 신상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렇죠. 이분 혹시 뭐 어떻게 좀
아시는 분인가요? 사실 제가 일부러 윤리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공개가 원칙인데 그렇죠. 이렇게 유출돼가지고 조리돌림 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네. 우리가 이분들의 신상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적절치가 않다고 제가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제가 여러 방송들을 쭉 보니까 일단은 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그래도 보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라는 평가. 이제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어떤 원리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 호선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통성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분이 어떤 식의 좀 메시지를 내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지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근데 지금 저희가 하나 확인한 것은 윤리위 가동 5인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이거를 사실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최대 9인이라고만 돼 있지 최소 인원이 몇 명이라고까지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걸로 이제 봐야겠죠. 지금 그렇죠. 윤리위원장을 선출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5인 체제로도 끄떡없다. 네, 10,000명 넘었어요. 아, 네, 10,000명 돌파.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3명? 뭐 1명이 또 사퇴했네? 또 사퇴했대요? 모르겠어요. 뭐 지금. 근데 하여튼,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결과를 쭉 지켜보시죠. 일단은, 제가 이 직전까지 보고 온 기사로는 나머지 5명은 추가적으로 사의 표명한 바가 없다. 네네네. 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네. 예. 중국에서 네. 이 우리나라 포털 들어와가지고 막 댓글 조작하고 이랬잖아요. 그거 조사해서 논문 쓰고 연구 결과 발표하고. 믿을 만한 분이네요. 매우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평가를 한 내용 중에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약간 어떤 중국이 주도적인 여론 조작 범죄 등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이거는 사실 보수 정당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가치 체계인 것이고, 또 그런 석학이 또 윤리위원장을 맡아주신 다고 하면 굉장히 또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정무직들 대충 데려와가지고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네. 이호선 위원장이 저희가 또 이제 결기를 또 받기 때문에 이 석학들이 얼마나 원리 원칙적으로 이런 정당에서 어물쩍 말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참 원리 원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게 재밌네요. 예. 한동훈도 이거 댓글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의 댓글 조작을 연구한 이 댓글 조작의 어떻게 보면은 이 스페셜리스트. 그러네요. 야, 한동훈의 담당 일질이 나왔네. 그러네. 아니 근데 중국인들 댓글 조작하는 거에 비하면 한동훈이 하는 거 얼마나 조악하겠습니까? IP 2개 가지고 PC방 가서 하든가. 이건 뭐 연구 대상, 이거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다 나와 있고. 저거를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중국인들도 저렇게 가족명의 가지고 조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스럽겠습니까? 그 중국 온갖 사이버 부대 동원해가지고 댓글 조작한 거 연구하고 분석하다가. 이거 가족들 명의 동원해가지고 짜치게.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기사화되면서 이렇게 짜치게 여론 조작을 해도 이걸 기자들이 받아주고 이게 여론 공론장이 되는구나. 진짜 한심하게 보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 좋은 결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제명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에서는 계속 자기가 새로운 지도부가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이런 가짜는 기대,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계속 선동하고 지도부 망하라고 고사진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100% 뭐 창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단죄를 해서 피선거권 자체를 김경수처럼 박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좀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지금 칼럼이 나왔는데 정부 여당 실책 쏟아지는데 장동혁은 왜 못 받아먹나. 국힘은 평소처럼 무능하다. 저거를 어제인가요? 어제는 뭐 그런 말 했죠. 장동혁과 측근들은 비정상이다. 비상식 행동하는 뭐 장 대표와 측근들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비정상. 비정상인지 비상식인지. 근데 외계인 눈에는 지구인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본인들이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명시한 이른바 장도혁 대표 측근들이 장해찬 원장님이랑 박미영 대변인이더라고요. 근데 자, 의견이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 말 안 들으니까
꼴 보기 싫겠죠.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언론사 칼럼이 뭐 비정상. 그러니까요. 에? 아니 언론이 뭔데 정상 비정상을 나눕니까? 에. 우리가 사회과학 특히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가치 판단에는 정상 비정상이 없습니다. 제가 한지아 같은 사람들을 왜 제가 정말 저평가를 하냐면 의료 같은 거에 대해서도요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 비정상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설픈 전문가 행사하면서 옳음이라는 표현을 막 써요. 옳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사례 말씀드린 거고. 근데 지금 언론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정상 비정상을 판단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자연과학입니까? 네. 수학이에요? 1+1, 2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정당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가치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경향신문 같은 언론사들처럼 계파 갈등이라고 차라리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한동훈께 덮고 가는 게 맞다라고 아예 판단을 내려버리고 가치 고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당을 공격한다? 전 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